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신정근 지음. 10. 도전. 평화의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 당인, 불량.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 정근대는 계급과 신분으로 사람을 얽어매던 시절이라 사람이 자유를 꿈꾸더라도 현실에서 거부당했다. 오늘날은 계급과 신분은 없으므로 그러한 차별은 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노력해서 얻는 것이다. 예컨대 사람은 어려서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도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교에 가게 되면 생활과 학습 두 측면에서 선생님의 관문을 거쳐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아직 공과 사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법 아래 모두 평등하다는 의식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과 다른 것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금방 건방지다거나 도발적이다라는 말이 퍼진다. 예컨대 여성의 흡연은 대학과 지인의 모임이 아니면 아직도 자유롭지 않다. 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맞서 표육 권리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야 한다. 또 자식이 원하는 대학의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오랜 싸움을 거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뒤에야 그것이 조정된다. 유학하면 순종적인 인상이 떠오를지 모르지만 공자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스승의 권위에까지 맞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다. 무슨 맥락일까? 공 선생이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승에게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 자왈, 당인, 불량, 어사. 당은 닥치다, 들어맞다, 관련되다의 뜻이다. 양은 남에게 미루다, 물러서다의 뜻이다. 사는 무리, 전문가, 우두머리, 스승의 뜻이다. 여기서 스승은 단순히 나를 가르치는 특정한 선생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기존의 진리를 대변하는 가치체계를 소유한 인물을 나타낸다. 스승의 위치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해왔다. 오늘날 우리는 선생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시대에 있다. 선생을 대신할 만한 도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모르는 단어의 뜻과 발음은 사전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 모르는 분야는 도서관의 책을 빌리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면 궁금증을 풀 수 있다. 가보지 않은 곳은 동영상과 안내 책자를 통해서 실제로 가본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스승의 권위가 날로 약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선생이 책을 먼저 읽어야 학생이 그 발음대로 따라 읽을 수 있고 선생이 풀이해줘야 학생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또 선생이 책을 보여줘야 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처럼 기초적인 것부터 심층적인 것까지 선생이 없다면 학생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생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어서 감히 선생에게 다른 생각을 말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런데도 공자는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으니 이는 참으로 도발적인 발언으로 자기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혹여 지금껏 공자가 기성의 권위에 납작 엎드렸다거나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숨죽여 지냈으리라 생각했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 생각을 고쳐먹어야겠다. 우리나라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아무리 눌려 지내는 미천한 사람이나 순하고 성격 좋은 사람일지라도 너무 업신여기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렁이 또한 죽지 않으려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 구절도 이니 지렁이의 목숨만큼 공자 사상에서 절대적 고이기에 해당한다는 뜻이리라. 따라서 이는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람과 공동체가 죽느냐 사느냐 라는 문제는 전쟁 또는 평화와 관련된다. 그래서 나는 이를 평화라고 풀이하고자 한다. 명나라 말 청나라 초 고현무는 명나라가 멸망하자 비밀조직을 결성해서 반청운동을 벌이다가 실패했다. 그 뒤 그는 청나라 조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저술로 일생을 마쳤다.
그는 자신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일지록에서 천하흥망 필부유책을 주장했다. 천하가 번성하고 쇠퇴하는 데는 논에 농사짓고 산에서 나무하는 보통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천하의 일을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늘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천하는 왕이나 사대부가 다스린다고 생각해서 필부는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며 자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 사태가 일어난 뒤 우리는 공무원이나 대통령의 책임을 부르짖었다. 물론 그들이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시민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소한 것이면 몰라도 국가부도와 같은 중대 사안이 생기는데 몰랐다는 것도 문제이고 알았다면 대책을 요구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며 문제가 생긴 뒤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것도 문제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넘어가게 되면 무수한 사람들이 겪지도 않을 고통을 또 겪게 된다. 심지어 생을 단념하기도 한다. 이것은 진정 누구의 책임일까? 금일 논어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